오늘도 일봉상 좋은 자리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뉴트리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뉴트리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22일 코스닥 시장에 따르면 뉴트리는 이날 오후 2시 42분 현재 24.33% 올라 12,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 이는 에버콜라겐의 해외 진출 성과 등에 따른 호실적 기대감에 긍정적인 투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트리는 올해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 1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9% 폭증했다. 매출액은 729억 원으로 8% 줄었다. 상반기 별도 기준으로는 누적 영업이익 22억 원, 당기순이익 24억 원을 달성, 각각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대표 제품 에버콜라겐의 안정적인 판매와 함께 마케팅 비용의 효율적인 운용이 주요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 에버콜라겐 타임과 자체 개발한 기능성 원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한 할랄 인증을 획득하며 말레이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오아슴 말레이시아에 입점한 에버콜라겐 타임은 초도 물량 2만 개를 2개월 만에 완판하면서 해외 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뉴트리는 천연물 유래 이너뷰티 건강기능식품 소재 및 완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이너뷰티 전문기업이다. 이너뷰티 시장을 피부건강 뷰티식품과 다이어트 식품을 포함한 시장으로 자체 규정하고 이 시장을 타겟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주요 제품군은 피부건강 뷰티, 다이어트, 건강지향적인 슈퍼푸드, 기능성 식품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은 홈쇼핑, 온오프라인 판매, 텔레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 등 B2C 채널과 오프라인 B2B 경로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상입니다. 한류의 힘을 등에 업고 K뷰티, K식품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및 식음료 시장에서도 국제적인 K열풍이 곧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약 바이오주에서는 비만과 당뇨 섹터를 중심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만과 당뇨는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자 가장 대표적인 현대인의 고질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서의학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본 철칙이 치료보다는 예방입니다. 식습관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식습관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아주 좋은 식습관을 들여놓으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전 세계 식단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 전통 식단이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발효식품과 나물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로 만들어진 건강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고기를 먹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맛깔난 김치와 된장찌개만 있으면 아주 밥을 잘 먹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건강을 유지한 비결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 식단을 기초로 슈퍼푸드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서양 식단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속이 니글니글합니다. 온통 기름진 음식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느새 햄버거와 피자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소화비만과 소화당뇨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전 세계인들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슈퍼푸드를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뉴트리는 천연물을 기초로 건강기능식품 소재 및 완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이너뷰티 전문회사로서 피부건강, 다이어트, 건강지향적인 슈퍼푸드 식품군, 기능성 식품의 4가지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콜라겐 관련 제품들에서 나옵니다. 콜라겐의 효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제품을 잘 마케팅해서 해외에서 초도 물량을 완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 과정에서 공부할 내용이 많이 나오는 차트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엘리어트 파동이 보입니다.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가 끝나고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상승 1파가 시작된 것이 보입니다. 최근에 상승 1파가 끝나고 상승 2파가 시작된 것이 보입니다. 상승 2파의 상승 각도가 급격한 것도 보입니다. 제가 상승 2파에서 대개 급격한 상승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트를 줄여서 상승 1파 과정부터 차근차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시점입니다. 최초 상승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윗꼬리 양봉 2개가 인상적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첫 윗꼬리 장대 양봉에서는 추세를 돌리는데 실패한 것이 보입니다. 이때 RSI가 중심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윗꼬리 장대 양봉에서 확실하게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OBV 보조지표에서 계단식 상승이 보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포의 매집이 끝난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라인 정도가 주포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6,900원 선 정도입니다. 여기서 최소 2배 내지 3배 정도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후에 주포는 빠져나갈 것입니다. 주포 세력의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년 내지 3년을 보고 주포는 핸들링을 시작합니다. 모멘텀이 강한 종목 혹은 테마주 같은 경우는 주포의 핸들링과 함께 시장에서 광풍이 불어 주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폭등을 하지만 대개는 주포의 핸들링에 따라 등락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력주 같은 경우는 주포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급등 후에 급락을 유도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개미털기 구간을 짧고 간단하게 만들어내고 우상향을 유지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놈은 호재 뉴스나 재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어 2연상, 3연상으로 쭉쭉 끌어올리는 놈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정황을 잘 파악해서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여하튼 이 차트에서는 윗꼬리 장대 양봉 2개를 통해 주포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서 그 증거가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거래량입니다. 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올 때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캔들들이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돌파 신호가 나왔나요? 양봉 캔들 하나가 저항 라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저점을 높인 모습도 보입니다. 충분히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오기는 했으나 뚜렷한 거래량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가가 13일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빨간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없는 상태에서 개미들끼리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빨간색 저지바가 대략적인 주포 세력의 평단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포는 자신들의 평단가가 깨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깨어질 것 같으면 바로 손을 씁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빨간색 지지 라인이 살짝 깨진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주포가 바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긴 윗꼬리 영망치 캔들이 보입니다. 이놈의 특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놈은 당일 질질이 패턴을 즐겨 사용하는 놈입니다. 장 초반에 한껏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그러자 개미들 특히 단타꾼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의도적으로 자전거래로 주가를 급락시키면서 투매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란 단타꾼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물량들을 주포놈이 차근차근 받아내면서 물량을 모으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윗꼬리 양봉 캔들이 모두 다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놈이 큰 거래량 없이 작은 거래량으로 슬금슬금 주가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따라붙는 개미들이 없자 그 다음에 급등을 시킵니다. 급등한 당일날도 장 중반에 개미들이 달라붙자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면서 주포의 성향을 읽어내야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을 투자할 때는 대개 주포와의 눈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상승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주포놈이 어떤 개지랄을 떨든 간에 엘리어트 3파까지 끌고 가서 고점에서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 만큼의 인내심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급등 자리에 따라 들어가 주포에게 농락당하기 쉽상입니다. 제가 요즘 쇼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초 상승 자리를 찾는 방법을 아주 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색 엠벨선이나 거래량에 추가한 볼벤 상단선을 활용하지 않고 21선, RSI, MACD만을 활용해서 최초 상승 자리를 찾는 요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끝나면 다음 컨셉으로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라는 주제로 쇼츠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절대 급등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돌파 신호가 나올 때는 예외이지만 급등 후 조정이라는 공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포놈의 핸들링을 연구해보면 압니다. 주포 입장에서는 급등 후에 다시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2배로 써야 합니다. 아주 작정을 하면 그런 자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 급등 후에 조정을 준 후에 다시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린 윗꼬리도 보입니다. 바로 따라 붙을 생각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일단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도지형 캔들이 2개나 보입니다. 팔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갔다는 뜻입니다. 주포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야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팔 사람이 없으니 매도 물량을 소화해야 할 부담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0.236 라인에 지금 캔들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래 꼬리가 13일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을 주포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 고수가 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맥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급등 후 조정 후의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 등장한 도지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캔들입니다. 도지 캔들은 방향 전환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조정을 보일 때 도지 캔들이 뜨면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고점에서 등장한 도지 캔들은 하락 반전의 신호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 후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공식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지 후 반등, 지지 후 돌파, 그리고 지금 캔들이 13일선과 26일선 사이에 들어온 것도 보입니다. 1316 매매법에 따라 매수 타점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맥점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조정 후의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 후 캔들이 13일선과 26일선 사이로 들어온 자리입니다. 1316 매매법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자리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지지와 저항, 캔들 매매법과 함께 사용하면 이렇게 맥점들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이기도 하고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방향 전환의 신호인 도지 캔들이 등장합니다. 하늘색 엠벨선이 깨어지는 것도 보입니다. 눈치채고 매도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두 선 안에 정확히 캔들이 들어섰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며 반등하는 것도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왜 매도 타이밍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항시 차트 분석을 할 때 거래량을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상승 과정에서 거래량 없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불안정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매도 물량을 소화하며 상승을 할 경우는 상당히 안전한 상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앞에서는 대량 거래량으로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상승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래량 없이 가격만 상승을 했습니다. 언제든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나 투신에서 매도 물량을 던져버리면 속절없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므로 거래량 없이 상승을 하는 구간은 항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상대적 거래량 기법으로 따져 이전 돌파 자리에서 발생한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못하면 절대 돌파가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눈치를 채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차트 분석에 있어서 거래량 변화를 체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량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주가 상승은 가짜 상승일 확률이 높다.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거래량 혹은 수급을 강조하는 것이다.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야 그 주식은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주식은 언제든 폭락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위험한 주식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여기서도 주포의 핸들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부담을 느낀 주포는 항시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바닥권에서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정확히 빨간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RS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도 13일선과 26일선 안으로 캔들이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더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타점을 잡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판단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빨간색 저지바가 주포 세력의 평단가라고 했습니다. 주포는 이 라인이 깨어지는 것을 죽기보다도 더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력들의 습성만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몸의 놈들의 습성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제 몸의 감각세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타점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만의 감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RSI, MACD, 그리고 1326 매매법에 따라 타점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제기랄, 급등이 나와버렸네요. 타점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감각이 좋아지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한 타임 전에 타점을 잡을 줄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원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상승 과정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투음봉이 보입니다. 투음봉의 두 번째 음봉이 26일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양봉이 떴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투음봉 매매법에 따르면 투음봉이 뜬 날 종가에 들어가면 되지만 안전한 타점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왜 타점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올라간 자리입니다. 팔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가고 살 사람만 남은 자리입니다. 제가 최적 거래량 기법을 수도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데 최고의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반복 시청하시면서 어떤 자리에서 최적 거래량 기법을 활용하는지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기법을 이론적으로 완성을 해놓고 실전에서 감각을 익히는데 1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기법 강의를 2월경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리부터 차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찾아서 반복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항에서 많이 밀린 모습이기는 합니다. 여하튼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다면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거래량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면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노리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뭘 좀 해야 할 일이 생겼네요. 오늘도 차트상에서 맥점을 찾는 요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요점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어떤 차트를 만나더라도 스스로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 30분봉 차트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최근 상황에서 30분봉상 좋은 자리가 나온 자리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